안녕하세요. 행복라이프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이런 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올해 68세 된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3년이 되었고, 지금은 둘째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눈물이 자주 나서 걱정이에요. 어제도 그랬어요.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달려가며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30년 전 우리 둘째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에게 달려오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남편도 살아계셨고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 말이에요. 또 마트에 갔다가 화초 코너에서 봄꽃을 보다가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생전에 베란다에서 키우던 제라늄이 생각났거든요. 그 양반이 그 꽃을 얼마나 아껴 했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꽃잎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던 모습이 눈에 선해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심지어 TV를 보다가도 그래요. 뉴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50년 된 나무를 베어야 한다며 우시는 모습을 봤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이해가 되던지요.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혹시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걱정도 되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상한 건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뭔가 가슴속에 맺혔던 것들이 풀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눈물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복잡한 마음이에요. 선생님,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많아지는 게 정상인 건가요? 아니면 정말 어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이렇게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답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눈물이 많아지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호르몬의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변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감정 조절이 예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감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작은 자극에도 더 큰 감정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비슷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억제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은 뇌의 변화예요. 우리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해요. 특히 감정을 억제하던 기능이 약해지면서 감정이 더 순수하게, 더 솔직하게 표현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오히려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사회적인 체면이나 남들 시선 때문에 진짜 감정을 숨기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 경험의 축적이에요.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수많은 경험들이 작은 자극에도 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아까 사연 주신 할머니처럼
손자의 웃음소리에서 자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시고 꽃 한 송이에서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하시는 것처럼요. 이런 연상작용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만의 특별한 감수성이에요. 네 번째는 사회적 압박의 해방이에요. 젊었을 때는 어른이니까 울면 안 된다. 남자니까 울면 안 된다. 엄마니까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틀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감정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감정 표현에 있어서 더 솔직하고 자유롭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나이가 들면서 얻는 지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의 유한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런 순간들에서 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아지신 건 병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성숙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고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눈물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이 아니거든요. 눈물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 눈물이에요. 이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나오는 눈물이에요.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나와서 우리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줘요. 마치 자동차의 워셔액처럼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기본 눈물이 없으면 우리 눈은 금세 마르고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인공 눈물을 넣어서 이 기능을 보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극성 눈물이에요. 양파를 썰 때, 먼지가 들어갔을 때, 매운 것을 먹을 때, 차가운 바람을 맞을 때 나오는 눈물이에요. 이건 우리 몸이 해로운 것들을 씻어내려는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감정적 눈물이에요. 기쁠 때, 슬플 때, 감동받을 때, 분할 때 나오는 눈물이죠.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건 감정적 눈물은 다른 눈물과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최근에 밝혀진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감정적 눈물에는 엔돌핀과 루신, 엔케팔린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마약과 같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천연 치료제인 셈이죠.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눈물을 통해 배출돼요. 이 코르티솔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하지만 울음을 통해 이런 해로운 호르몬들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울고 나면 개운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로 몸 안의 독소를 빼낸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 눈물에는 면역 글로불린 A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적절히 우는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남녀의 눈물 차이에 대해서요. 여성이 남성보다 눈물을 더 자주 흘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단순히 감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먼저 해부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성의 눈물관이 남성보다 더 짧아서 물리적으로도 눈물이 더 쉽게 흘러나와요. 눈물이 생겨도 남성은 눈물관을 통해 코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은 눈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또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눈물샘을 더 활발하게 만들기도 해요. 특히 생리주기나 임신, 출산, 폐경기처럼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에는 눈물이 더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눈물이 많다고 해서 약하다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오히려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눈물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럼 이제 울음이 우리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밖으로 배출돼요. 이건 마치 몸 안의 독소를 빼내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20분 정도 실컷 울고 나면 코르티솔 수치가 평소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실컷 울고 나면 뭔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혈압 안정화 효과예요. 울음은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이지만 울고 난 후에는 혈압이 평소보다 더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마치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몸이 더 편안해지는 것과 비슷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감정을 억누르고 사시는 것보다 적절히 표현하시는 게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는 면역력 향상 효과예요.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보다 감기도 덜 걸리고 상처도 더 빨리 아물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해요.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면역 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수면의 질 개선이에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나면 마음이 정리되면서 잠도 더 잘 오게 돼요. 특히 하루 종일 쌓인 감정들을 정리하는데 울음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슬픈 일이 있었으면 충분히 슬퍼하시고 기쁜 일이 있었으면 충분히 기뻐하세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 유대감 강화예요. 누군가 앞에서 우는 것은 그 사람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해줘요.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를 보며 우는 시간들, 친구와 함께 옛 이야기를 나누며 우는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인간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울음은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가장 솔직한 방법 중 하나예요.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여섯 번째는 창의성과 통찰력 향상이에요. 울고 난 후에는 마음이 한결 맑아지면서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울고 나니까 생각이 정리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이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 영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깊은 감정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심리적 정화 효과예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 즉 정화 효과가 바로 이거예요. 울음을 통해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 수용의 효과가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울고 싶을 때 우는 것은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고, 그런 솔직함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반대로 눈물이 잘 안 나오는 것도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안구건조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본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약물 복용이나 질환으로 인해 눈물 분비가 감소하면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죠. 안구건조증의 증상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눈이 뻑뻑하고 따가워요. 이상하게도 바람이 불면 눈물이 오히려 많이 나요. 이건 건조한 눈이 자극을 받아서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눈이 충혈되고 쉽게 피로해져요. 시야가 흐릿해지기도 하고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물들이 눈물 분비를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약을 복용하신 후에 눈이 건조해지셨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감정적 눈물을 계속 참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몸에 계속 축적되면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우울감이 깊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한국의 어르신들은 평생 감정 표현을 억누르고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체면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고 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래야 건강해요. 안구건조증 대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하지만 인공 눈물도 종류가 많으니까 안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겨울철에 난방을 많이 하시면 공기가 건조해지니까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눈 깜빡이기를 의식적으로 자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특히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는 눈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여 주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것도 눈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20분마다 20초씩 20피트, 즉 6m 정도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20-20-20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감정 억제 문제의 대처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혼자만의 시간에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 보세요. 일기를 쓰시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시거나 감동적인 책을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자연스럽게 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옛날 영화들을 보시면 추억도 떠오르고 감정도 풍부해져요. 가족이나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솔직한 마음을 나누세요. 듣는 사람도 위로가 되고 말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건강한 울음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울음을 절대 참지 마세요. 어른이니까, 남자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이유로 울음을 참을 필요 없어요.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울음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걸 억지로 막는 것은 몸에 해로운 일이에요. 두 번째, 적당한 환경을 만드세요. 혼자만의 시간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편안한 시간에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세요. 좋은 음악을 들으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며, 감동적인 영화를 보며 마음껏 우세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울고 난 후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울고 난 후에는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했구나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울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울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축복이에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울음도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가족이나 친구가 울 때 왜 울어? 울지 마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어주고 안아주고 들어주세요. 울음을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예요. 다섯 번째, 정기적인 감정 점검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너무 오랫동안 울지 않았다면 좋은 영화 하나 골라서 마음껏 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정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둔해져요. 정기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울음의 종류를 구분해보세요. 기쁠 때의 울음, 슬플 때의 울음, 감동받았을 때의 울음, 분할 때의 울음, 이 모든 것이 다 건강한 감정 표현이에요. 특히 기쁠 때의 울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손자가 걸음마를 뗄 때, 자녀가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그런 순간에 행복한 눈물들을 마음껏 흘리세요. 일곱 번째, 눈물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의 표시예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의 표시예요. 여덟 번째, 눈물을 통한 소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옛날 사진을 보면서, 함께 좋은 영화를 보면서,
함께 추억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공유하세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진정한 가족의 유대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만 나눌 수 있는 깊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혹시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참지 마시고 편안하게 흘리세요. 그 눈물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소개해드린 68세 할머니의 사연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분의 눈물은 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생의 아름다운 성숙이었고 깊어진 감수성의 표현이었어요. 손자의 웃음소리에 흘린 눈물 속에는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기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마트에서 꽃을 보며 흘린 눈물 속에는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 모든 눈물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었던 거죠.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눈물은 우리 몸이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고 천연 진통제를 공급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싶을 때 억지로 참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돌보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손자의 웃음소리에 흘리는 눈물, 아름다운 노을에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 옛 친구를 그리워하며 흘리는 눈물, 좋은 음악을 들으며 흘리는 눈물, 드라마를 보며 흘리는 눈물, 이 모든 눈물들이 소중하고 건강한 눈물들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만약 울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꼭 참지 마시고 마음껏 우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요즘 눈물이 많다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 눈물들을 따뜻하게 받아달라고 말씀해주세요. 함께 울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자주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풍부해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눈물은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증거예요. 혹시 주변에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눈물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세요. 눈물은 혼자 흘리는 것보다 함께 흘릴 때 더 큰 치유의 힘이 있어요. 서로의 눈물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응원합니다. 기쁠 때는 마음껏 기뻐하시고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눈물 이야기, 감정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우시고 웃고 싶을 때는 마음껏 웃으세요. 감사합니다.